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시장이 바닥에서의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세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파월 의장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한 번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침공에 원조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 등등 러시아 사태 역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대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세를 띈 것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오늘 안 좋은 외부 여건 속에서도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선 파월의 발언은 이미 예측 가능했던 범위 내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올해 말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0.25%포인트씩 총 8번 금리 인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해 남은 FOMC는 6번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적어도 2번 정도는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사태 역시도 이미 시장에 상당한 선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해당 뉴스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S&P는 15% 조정을 받았었고 현재는 직전 최고치와 직전 최저치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무려 23%나 조정을 받았고 현재 가격은 여전히 직전 최고가 대비 13%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악재 선반영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금리 인상과 전쟁 같은 외부적인 여건 역시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요소 중 최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가죠. 유가는 다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인데요. 직전 최고가인 120달러대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110달러는 다시 넘겼고요. 다만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 등이 예고대로 증산을 시작할 경우 가격에 어느 정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보다도 더 예측이 힘든 자산입니다. 또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팬데믹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의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른 결과고요. 다만 채권 가격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패닉 무빙을 많이 보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금리 인상이 정기적인 스케줄로 자리 잡혀 간다면 지금과 같이 가격이 급변하는 일은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나스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값은 힘이 없었습니다. 최근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맞물려 190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금은 가격이 오를 때조차도 채굴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막대한 금을 비축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의 시장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오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금에 투자할 때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현금보다는 나은 만약에 대비한 최후 지급 준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부적 불안 요소 등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선호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러보다도 다른 통화는 더욱 인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달러의
다른 통화 대비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달러 그 자체의 가치 상승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팬데믹 이후 단 18개월 만에 30%나 감소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기가 베를린의 그랜드 오픈이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베를린에서 생산된 첫 차량이 인도가 되었고요. 현재 월 1000대 수준인 생산량을 점차로 늘려나가 연말에는 월 2만 대 생산 가능한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베를린이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동안 유럽에 필요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에서 모자란 유럽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가 베를린이 유럽 테슬라 수요를 제대로 견인하게 되는 것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조금은 의외였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기가 베를린 오픈을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주가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상승했을 때는 언제나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기업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반대로 생각을 하죠. 가격이 오르면 기업 가치가 오른 줄 알고 가격이 내리면 기업 가치가 사라진 줄 압니다. 만약 그 반대란 것을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완전히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가와 기업 가치는 늘 정확하게 일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보다 크게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은 크게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덕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주가를 보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무의미한 무작위 운동에 가깝습니다. 방 안에 떠드는 먼지가 1초 뒤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냥 50%의 확률에 거는 것이죠. 도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쫓으면서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업 가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업의 미래 가치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낼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능력은 단 며칠 그리고 단 몇 달 안에 크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죠. 주가는 며칠, 몇 달 동안에도 엄청난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주가의 변동은 대부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만들어낸 패닉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조돼서는 안 되겠죠? 대중이 모두 왼쪽으로 몰려갈 때도 오른쪽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길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행렬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나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투자는 참 쉽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좋은 자산의 가치는 영원히 오른다. 그러므로 나는 늘 내가 가진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변동성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려는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는 부족한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